허미정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테디 핵사이다 발언 속 시원합니다. 테디를 대통령으로. 어이 괜찮은데? 잘하실 것 같아요. 저 양당 다 안 끝났죠 아직 후보 등록. 잘하실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시작도 안 했어요. 안 했죠. 민주당도 안 했죠. 안 했어요. 그럼 좀 와요. 이참에 좀 사표 내고 돈 가볼까? 많아요? 예? 돈 많아? 아 기타금이 내야 되는구나. 안 되겠네 그러면. 예. 이거 많이 받아. 근데 그저 억을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한 19분 정도는 1억을 날려야 되는 건데. 예. 야, 이거 돈돌이 많으시네. 어찌됐건 허미정님께 저 상품권을 보내드리고요. 이걸 해야 되겠구나. 제일 중요한 거 안 했습니다. 인생을 건 한판 평론 여의도 타짜 네 타짜를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저 정치자분들이 저보고 대선 나가라고 그럴 정도로 지금 대선이 열기예요 지금. 예, 오늘 뭐 이제 뭐 네, 저 20명 목소리가 국민의힘의 그래요? 20명 목소리가 면면을 그래요. 보면 대선 나가려고 그래. 목소리요? 대선 나가려고 바꾼 거죠. 아 그러니까 나 좀 유세 연습하느라고 목이 쉬었어요. 아니 국민의힘의 예. 20명 면면을 보면 나가도 돼요. 뭐 아 그래요? 나갈만 해. 아 그거 제가 난 것 같습니까? 그분들께 죄송하지만. 더 낫다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나갈만 해. 예. 자 어디부터 해볼까요?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 김에. 그러시죠. 예. 이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법적 심판 받았다. 이제는 이재명 세력이 심판받을 차례다. 요 멘트에서 느껴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대선 전략 이런 거 있습니까? 더 이상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예. 경쟁력 있는 후보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손절하겠다 이거예요? 뭐 굳이 세게 얘기하자면 예. 뭐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우리가 이제는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허. 저도 조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구나 해서 유심 있게 본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권선동 원내대표 보면 누구 맘대로 잊어버리라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의 행위와 파면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12월 3일 이후 아니 12월 12일 이전 그 이후부터 보였던 행태 그리고 4월 4일에 파면 결정까지 그 기간 동안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는데요? 뭐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뭐 손절을 했습니까? 발언엔 그게 없어요. 아니, 그게 그냥 아니라 심판받았단 말만 이거 했어. 봐봐요. 심판 받았다. 네. 이제는 이재명 세력이 심판받을 차례다. 이건 이제 대선 영혼을 할 수 있으나 예. 이제는 국민의힘이 심판받을 차례죠. 이제 대통령 심판을 받았으면 이제 국민의힘 심판을 받아요.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그렇게 아침부터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좀 오늘 무슨 지적하고 날이구나. 싶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이 전략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아니 이게 뭐, 대통령과의 손절을 노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하는 이게 소리예요? 무슨 전략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죠. 아 그래요? 근데 전략이라면 적어도 뭐 윤석열 출당 정도를 네. 직권으로 한다 지도부가 그러면 전략이죠. 그렇게 네. 평가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말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심판을 받은 건 맞는데 그렇게 받도록 방조하고 추종하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네. 그에 대한 이제 정치적 심판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이걸 이제 상대를 향해서 계속 공을 던지는데 여기서 읽혀지는 바는 국민의힘은 지금도 반명밖에는 없구나. 근데 이제 그걸로 선거가 잘 되겠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들도 예. 이제 아직 본격적인 메시지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만 예상이 돼요. 대체로 결국에는 이재명은 참 위험한 사람이고 예. 이재명은 안 된다. 이제 이 포지션에 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엔 내란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이제 그런 전 대통령과 단절도 못하는 국민의힘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국민의힘이 대선에 후보를 내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요청할 최소 조건이 윤석열을 잘라내는 거다. 근데 그것도 못하고 뭐 표를 달라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책임 있는 책임 정당으로서. 예. 지금도 그 한계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유감스러운 거는 국민의힘의 지금 대선 경선 후보들 누구도 그 얘기를 정면으로 못 해요. 이게 이제 강성 지지층 눈치가 보이니까 예. 사실 그 얘기를 정면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예. 이제 윤석열 시대가 끝났다 그러면 윤석열과 단절하고 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책임 정치다. 근데 그 얘기를 아무도 못 하잖아요. 이게 저는 지금 한계인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대선판이 벌어졌는데 제가 계속 궁금한 거 오죽하면 저보고도 청취자분들이 테디가 나가세요라고 할 정도로 15명에서 20명 얘기하거든요.
저 권성동 대표 발언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한번 하세요. 적어왔는데 이렇게. 적어왔어요? 예. 그거 뛰어넘으시면 어떡해요. 예. 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별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법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현재와 미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받기 시작을 했다. 받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야. 어쩔 수 없는 발언이라고 봐요. 어차피 뭐 국민의힘이 이번에 대선 전략은 이재명 나빠요. 그 전략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지만 그 전략으로 우리가 이번 대선 치르겠다라는 선전포고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괴상한 일을 하고 짓을 2년 6개월 동안 했을 때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쓴소리도 못하고 뒷받침도 못하고 견제도 못하고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돼서 민심도 제대로 전달했어야 하는데 이거 해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수인 머슴처럼 행동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국민들이 그래 좀 반성 사과하는구나. 그럼 이재명 좀 심판해 볼까? 이재명 다시 생각해 볼까? 이러지. 자기네들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좀 묻어주세요. 이러면은 국민들이 그냥 묻어주냐고요. 그래서 대선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진정한 참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 한마디만 보탤게요. 저는 뭐 정치하는 분들이나 정당의 진정성 이런 걸 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라. 예. 그래서 사과, 뭐 반성 이런 거 말고 윤석열을 잘라내는 그 정략적으로라도 공학적으로라도 그게 맞잖아요. 제명. 이지경이면 거기하고 단절하고 나서 우리가 거듭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을까 말까 한데 예. 그것도 못하면서 뭐 거듭나겠다 반성하다 이걸 누가 믿겠어요. 아니 외국인 용병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시즌 초반에는 막 홈런 치고 그래가지고 막 득점도 많이 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뭐 라커룸에서 술 먹고 깽판 치고 막 뭐 분위기도 이상하게 만들고 예. 훌리건 난동 부리고 막 벤치 클리어하고 그래가지고 완전 난장판 만들었거든요. 그럼 그 용병 계약 해지하고 내쫓아버리고 다시 하면 되는 거지. 왜 그 용병 우리가 그 용병 너무 그립다. 그 용병이랑 같이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러냐고요. 미련을 버리시라. 예.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롭게 보수 우파 국민의힘 리셋하시라. 예.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계속 저렇게 함께 가는 모습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국민들 선택받기가 쉽지 않아요. 예. 자르라는데요? 제 얘기는 예. 그 탄핵 이후에 아직 일주일 안 됐잖아요. 예. 그 이후에 윤 대통령과 뭐 같이 하자라든지 우린 윤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든지 이런 얘기한 당내 인사 한 명도 없어요. 뭘 같이 한다는 겁니까? 같이 해봤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지는 않잖아요. 지금 얘기는 절연을 아마 못하는 게 같이 출당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예. 출당? 글쎄요. 다른 당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잠깐 나 궁금한 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어요? 출당시켰 한참 뒤에 나중에. 한참 뒤에 지방선거 끝나고 2010. 예. 아니, 지방선거 때는 전에 아니고. 전에 지방선거 있었어요. 앞두고 앞두고. 지방선거 망할 것 같으니까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대선 때는 안 왜 했다? 그러냐고 말씀하시지만 예. 제가 참 그런 게 글쎄요. 한국적인 정서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정치하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현실인데 예. 그거까지 해서 얻을 것과 잃을 것도 다 계산하시는 지도부의 어떤 그 밑바닥에 있는 계산이 있다고 봅니다. 잠깐. 그 경선 과정에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본선은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네. 누가 후보가 됐어. 본선에서도 전혀 안 합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나올 계제가 될까요? 그 상황에서 본선이 됐을 때 완전히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이제 이재명 공격으로 초점이 아니 맞춰질 웬간한 텐데. 잘못이거나 이런 거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차원이 다르잖아요. 헌정 체제를 파괴하려고 한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그냥 놔두고 당원으로 놔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헌정 체제를 수임받겠다. 예. 우리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시라. 이게 성립이 돼요? 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강성 지지층들도 표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보느라고 경선 때 우물쭈물 할 수 있다고 봐요. 본선 가면 달라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체질이나 모습으로는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 달라지.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저 내란 일으킨 그 내란 수괴를 여전히 당원으로 두고 물론 이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1호 당원은 아니다. 뭐 그 사람 정신을 계승한다거나 누가 얘기하지 않지 않냐.
그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는 변명이고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거기하고도 거리를 못 두면서 무슨 국민들한테 다시 헌정체제를 위임해달라고 얘기하냐 이 말 한마디면 이재명이 아무리 나빠요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윤희석 대변인께서 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함께하는 모습 보인 적이 있느냐 그런 발언 한 사람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이완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권성동 대표가 미스터 법질서 미스터 클린 하면서 옹호하잖아요. 예. 그럼 윤석열 편 들어준다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지 윤석열과 거리두기 하기를 시작했구나 라고 느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제 말은 현명하게 거리두기 하고 결별하고 그런 모습 보여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근데 말씀드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현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신을 안 차리고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신을 뭐 계승할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뭐 내란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묶어가는 상황으로 계속 가면 예. 민주당 입장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재명에 대한 심판을 얘기한다.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왜 내란을 일으켰을까요? 물론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라든 이 압박, 김건희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배경이 될 수 있었으나 결국에는 이재명이라는 그 정치 숙적을 정치적으로 못 이기니까 예. 군대를 보내서 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재명 심판을 군대를 통해서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 뭔 반성 철저히 하지 않고 다시 또 이재명을 심판하겠다. 저는 그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도 이재명 대표 심판하고 판단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를 심판한다? 예. 안 통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장 소장님 말대로 가면은 심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예. 지금의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우리는 절연했어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이 알아서 선택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네. 국민의힘 최종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20명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정말요? 예, 어제 야, 108명. 그런 중 20명이 나오면 양양자 다 전 의원은 의원도 아니니까요. 전 의원도요? 양양자 전 의원도 저희 당도 양양자 아마 해보면 안 출마하실 모양이에요. 예? 양양자. 양향자. 개혁신당 당원 개혁신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으로 입당해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가 정말요? 있어요. 어제 얘기가 저 있다? 지도부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 당이 흥행이 됩니다. 그거 확인된 거예요? 네. 예. 통신사 기자가 아침에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저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근데 자, 그러면 흥행은 아주 아닌 것 핫한 같은데. 당이에요 저희가. 그게 핫한 게 아닌데 즐거우십니까? 아니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지금 세 분한테 완전 두드려 맞았는데 이렇게라도 제가 정치 승리해야죠. 핫해요. 아니, 국민의힘이 핫하긴 게 아 제가 왜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민의힘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윤희석 대변인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요. 다 도움이 피가 되는 되고 얘기지. 살이 되는 얘기예요. 진짜. 제일 좋은 얘기지. 본선 진출 이후 쓴소리를 얘기하겠습니다. 들으세요. 1호차를 탔었기 때문에 뭐 숙명입니다, 그건. 예, 저는 뭐 근데 국민의힘이 근데 왜 이렇게 흥행이 되냐? 왜 이렇게 겉으로 많이 하는 보면 거야? 저는 일단 얘기 좀 아니 들어보세요. 하나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이 난리통에 뭐 잔치집도 아니고 사실 왜 이렇게 판이 다 별 나오지? 좋은 판은 아닌데. 근데 보통 예전에는 윤석열이라는 그 이름 모를 총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을 그냥 쥐락펴락해서 당이 활기가 없었잖아. 예. 근데 이제 주인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 판을 내가 먹을 수 있다. 오. 그러니까 이 판 먹으면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겠다는 게 확연해졌어요. 예. 저는 그런 절대 강자가 사라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불확실했던 정당의 어떤 그 권력 구도가 확실해진 네. 거지. 그래서 윤석열이 사라진 국민의힘은 너무나 좋은 본인의 정치인들한테는 먹잇감이다. 그래서 다 달려드는 거라고 봐요. 저는 목적이 다 다르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 대선 나가고 싶어, 나 대선 후보 될래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 누구? 한동훈 전 대표 네. 그리고 뭐 홍준표, 오세훈, 그다음에 김문수 이런 분들은 진짜 내가 의지가 있어가지고 나가는 것 같고. 예를 들어 빅4라고 할게요. 네. 예. 또 몇몇 분들은 몇몇 누구? 판이 깔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나 정계에 복귀할래. 어. 그런 기반으로 내가 이번 기회를 삼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정현, 예. 최경환 이렇게 조금 최경환. 옛날에 실세였다가 네. 정치권 외곽으로 밀려난 분들이
야 판 벌어졌다. 내가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 회복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예. 사전 선거 운동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 때 출마하려고 하는 시도지사들 같은 경우엔 예.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출마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면 또 당원들과 지지층의 소구력이 있으니까 또 전국적으로 아니면 그 지역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제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름 나오는 거를 즐기는 분들 그냥 이름만 올라가고 예. 실질적으로 출마도 안 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1억인데 1억? 기타금 1억 아니 뭐 1억 정도 인지도 높이는데 이름 알리는데 한 일주일 정도 막 이름 예. 알리는데 1억은 쓸 수 있죠. 정치인들은 우리랑 DNA가 달라요. 아니 이 부분을 어제 우상호 전 의원 제가 물어봤더니 아유 1억 쓰고 전국적으로 대선 예비 후보라고 홍보하는데 1억이면 싼 거라고 싸지. 어제 아니, 우상호 그래서 전 의원도 그렇게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부류가 있어요. 마지막 부류는 이번에 대선이 목적이 아니라 전당대회가 목적인 사람들. 당권 네, 이번에 어쨌든 좀 나가면 예. 전국적인 조직을 좀 뭐 만들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고 구축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한 두세 달 대선 두세 달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 때 상당히 유리한 근데 고지를 나는 잡는. 이 마지막 거 있잖아요. 궁금한 게 지금 대선 후보가 누가 됐어요? 근데 졌어요 본선에서. 그러면은 당권도 그 사람이 가지게 되지 않나? 전당대 다시 해서 밀어내요 후보? 너 떨어졌으면 집에 가 막 이래요? 아니 그 대선 주자가 있고 그 유형의 그렇지. 예. 그렇지 않은 유형의 대선 주자도 있죠. 이를테면 뭐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이 예. 후보가 됐다가 본선에서 탈락해. 예. 근데 사실 이제 그분 뭐 연배도 그렇고 아, 잠깐 집에 정치 가세요, 이력도 그러는구나. 그렇고 은퇴각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분이 뭐 당 대표를 하시겠나? 그치, 의지가 그러니까 일반적 예상이고 일반적 예상이고 그런 이유가 있고 근데 뭐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가 예. 본선 후보가 됐지만 탈락한다. 근데 그분은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예. 당권 갖겠죠. 그런 차이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예. 오늘 이제 룰 세팅이 예, 된다면서요? 예. 그 이후에 출마자가 최종 정렬이 될 텐데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비교 형량을 할 것 같아. 1억 내는데 16일 날 1차 컷오프라면서요. 그럼 일주일도 안 남았어. 어. 근데 거기도 못 들고 예. 1차 그 경선 후보에도 못 들고 탈락하면 본전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뭐 토론회라도 한번 하게 그래서 해줘야지. 1차 경선 후보를 몇 명으로 추리느냐 이에 따라서도 이게 좀 출마를 판단할 분들이 좀 계시고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대선의 의미를 부여하고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한 6분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김문수 정도까지. 아 예. 그 이외에는 아까 장성철 소장이 분류했던 다른 목적들이 예. 이러저러 있는 것 같고 대충 그 6분 사이의 경선 아니겠어요? 예. 지금 예상컨대. 물론 이제 룰을 어떻게 좁혀가느냐. 예를 들어서 1차에서 몇 명, 2차에서 몇 명, 최종적으로 몇 명. 그리고 이제 당신 민심 비율을 어떻게 섞느냐. 이에 따라서 후보들 간의 이해관계가 막 엇갈릴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예상해 봤을 때 그 6분의 경쟁이 아니겠나. 그중에 대선 후보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요. 룰 세팅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당원 50, 국민 50 그건 정해진 거예요 거의? 그거는 당헌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바꾸셨구나. 흔히 얘기하는 그 역선택 방지 조항도 예. 당헌에 보칙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는 고치지 않는 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적용이 되는 거고 고치려면 또 복잡하니까 그는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예. 이제 결론이 몇 명을 최종에 올려서 한 명을 뽑느냐, 예. 그다음에 뭐 결선이 예, 예,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난번 때는 윤석열 대통령 때는 8명 1차로 뽑고 그다음에 2차에서 4명 뽑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차에서 예. 한 명 뽑고 예. 이렇게 갔고. 근데 솔직히 8명은 기억도 안 나 누군지 4명만 기억나지 마지막.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그 숫자를 선관위에서 정하거든요. 예. 근데 선관위에서는 뭐 흥행을 위해서라도 마지막에 2명으로 줄여서 거기서 하자. 예. 뭐 이런 의견이 꽤 세게 예. 있었고 그것을 비대위에 오늘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이 2개로 들었어요. 4명으로 컷오프한 다음에 그 4명으로 그냥 가는 방법. 4명으로 컷오프한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2명으로 해서 예. 최종 1명 하는 방법.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그 2명으로 줄여서 또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하고 있죠. 왜요? 명분은 다 부담스러운 거죠. 명분은 아니 그렇게 하면은 당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쪼개지는 거 아니냐? 마지막에 둘이 붙으면 네, 그런 식으로 뭐 본선 생각 안 하는 거냐 하는 건데 박원석 의원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수험생 입장에서 4명 모집하다가 2명 모집하면 화나잖아요. 예, 뭐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당은 왜 국민의힘은 왜 그걸 2명으로 하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장타치 않은 거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한동훈 배제를 하기 위해서, 한동훈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랬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한동훈 밀어내려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최종 경선 2명 안에 들어가더라도 네.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정권을 지금 대통령이 파면됐고 정권 뺏길 위기에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다. 반탄파를 결집시켜서 한동훈 네. 대표를 떨어뜨리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4명이면 표가 갈리는데 네. 반탄표가. 한동훈 대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 아이디어를 내서 네. 한동훈 타켓형 그런 룰을 만든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추측과 생각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비대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이제 그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1차 경선, 2차 경선 그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2017년도 안과 2021년도 안이 같이 올라가서 검토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차 경선에 100% 국민 여론조사를 했고 2017년도 조기 대선 때는 예. 1차에서는 국민 여론 80, 당원 투표 20, 2차는 국민 여론 70, 당원 투표 30 해가지고 어쨌든 국민 여론을 많이 반영하는 예. 그런 룰 세팅을 1차, 2차 경선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입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눈여겨볼 포인트다. 국민의힘의 이 경선 과정에서 누가 되느냐가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의 함수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왜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지형은 민주당한테 매우 유리하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탄파, 반탄파 어. 이게 명확하게 어떤 찬탄이냐 반탄이냐의 후보가 정해지냐에 따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은 좀 다른 역학 구도로 갈 수 있어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예를 들면 김문수 장관 같은 예. 분이 예. 되면 민주당은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거는요. 광고 듣고 드릴게요. 아,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앞서 이제 양양자 전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출마할지도 모르겠다는 우리 윤타짜의 발언. 요게 이제 혹시 보도된 게 있을까 싶어 찾아봤는데 아직은 이제 보도된 게 없거든요. 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 그냥 식사만 했을 수도 있으니까 보도 나오는 거를 지켜보고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옵니다. 여의도 타짜 네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유호상님께서 청취율 조사 연락 들어와. 이거 원래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좀 힘 빠진 상태에서 털썩 앉아서 들어와 이래야 되는데 너무 잔인한 장면이라서 제가 어쨌든 들어오시면 뭐 02로 전화가 오면 뭐가 중요하다? 김태현 씨. 내가 좋아요 하려고 그랬어. 네, 좋아하는 뭐가 중요하다? 김태현의 정치쇼. 뭐가 중요하다? 김태훈의 정치쇼요. 뭐가 중요하다? 김태현의 정치쇼. 균형 잡힌 시사. 네, 뭐가 중요하다? 복이 없습니다. 주관식입니다. 네, 주관식입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그렇습니다, 여러분.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시면 김태현의 정치쇼로 일단 해주시고 뭐 여론조사 전화면 뭐 알아서들 하시고 그거는. 예. 자, 아니 아까 우리 서영주 소장이 그 얘기했던 그 이슈를 마저 제가 연장해서 얘기하면 예. 유불리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이 상대 후보가 되면 예. 수월하다 대선이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이게 바람직한 경쟁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쟁이.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이 후보가 돼야 예. 한국 정치를 위해서 더 나은 경쟁이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대선 이후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승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도 더 나아요. 그런 파트너가 상대가 되는 게. 예. 그래서 저는 좀 그 윤석열 더하기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좀 이제는 한국 정치의 뒤안길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인데 뭐 제가 이렇게 원한다 그래서 간단히 사라질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정치가 그런 방향으로 작용해야 조금 더 나은 정치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에 한 20명 가까운 경쟁 후보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내부에서는 좀 만족하고 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탄핵 인용되자마자 소위 말하는 애도 기간도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 3일장도 끝나기 전에 뭐 출마 선언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겉으로는 탄핵 반대를 했지만은 속으로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그래요?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 예. 등장인물 많다고 드라마가 재밌는 건 아니에요. 뭐, 재밌는 요소가 있어야 재밌는데
경선 컨벤션 효과보다 더 큰 효과는 예. 내란 속의 내쫓는 효과일 거다. 장담합니다 제가. 오, 후보가 되자마자 일성으로 전 대통령 탈당 추진하겠습니다. 이러면 컨벤션으로 있을 거다. 아니 당무 우선권이 있다면서요 후보한테. 그렇죠. 직권으로 출당시키면 되죠. 윤리위원회 열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앞서 저 예. 서타자 하다가 만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찬탄 반탄 뭐 저기 박 의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후보가 정해지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진다. 민주당의 대선 준비도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독보적이고 뭐 거의 추대형식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민주당 내부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재명 대표 대 국민의힘의 후보가 그냥 김문수, 홍준표 뭐 이런 그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로 가면 그냥 4월 4일 연장이에요.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되고 특히나 국민의힘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을 하지 않고서는 또 터져요. 중간중간에 국민의힘이 12월 3일 날 어떤 일을 벌인 것까지 더 보태지면 보고 말 것도 없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탄핵을 찬성했던 류의 후보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의원 뭐 이 정도 부류로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번 경선에서 당내에서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지도 체제는 반 또 한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반한.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의 지금 어떤 여러 가지의 구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역학관계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또 이 얘기도 나오대요. 한덕수 대망론. 뭐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뭐 의원이 그랬다는데 딴 건 모르겠는데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무슨 예전에 연애할 때나 나온 얘기 지금 대선 후보 하는데 10번 얘기하면은 대선 후보 안 하겠다는 사람 하겠다고 그러나?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윤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초선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 위주로. 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초선. 그분들 위주로. 기소실에 있었던 분들. 저 영남 쪽에 몇 분? K, J 뭐 이런 분들 얘기하시는구나. 네. 그죠? 그래서 그분들 충청에 거기는 재선이구나. 저기 K, J. 그 초선들 위주로 한덕수 총리를 민다는 움직임에서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보도에는 중진이라고 나왔었는데. 그분들이 중진급이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한덕수 총리와 김문수 전 장관이 이인 결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런 얘기가 어제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저는 전할 뿐이에요. 그럼 전 국무회의잖아 그러면. 그러네. 전 국무회의인데? 불가능해요. 딴 거보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권 시절 2인자잖아요. 그렇죠. 공동명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그냥 국민의 박수 받는 대통령으로 퇴임하면은 한덕수 총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탄핵당하고 파면당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정치를 잘했다, 경제 잘했다, 뭐 국정 운영 잘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책임을 올곧이 다 떠 안아야 될 분이 한덕수 총리인데 이 전염이 강한 병이 하나 있어요. 정치병. 난가병. 난가? 난가병. 갑자기 옆에서 이러는 거지. 총리님 지금 관세 정쟁 등 이거 통상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시고 이게 참 경제통이시고 주미대사 하셔가지고 미국에 인맥도 많고 그리고 또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운영 풍부한 경험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잼버리 때 화장실 청소도 하시면서 서민들의 삶도 잘 아시고 이러면은 안 하려고 하다가도 곰곰이 이제 자다가 난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또 난가요. 난가병. 그러니까 난가병. 앞서 이제 문자로 테디 대통령 나가요. 난가? 그렇지, 그런 거구나. 근데 옆에서 이제 우리가 해보라니까 괜찮다니까. 또 막 이러면 도와줄게. 그렇지. 그럼 이제 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꾸 국민의힘 경선이 이 한덕수 총리 때문에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럼 한덕수 총리가 선을 그어야 돼요. 나는 경선 관리만 할 거다. 나는 대선 관리만 할 거다. 저는 출마 안 한다 이렇게 해야 돼.
저 얘기를 보면서 예. 결국 저게 현실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 저런 얘기를 국민의힘 내에서 계속하는 건 이른바 이제 친윤 일부의 이제 당권 유지용.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권세와 영광을 여전히 누리고 싶다. 예. 근데 이런 욕망에서 나온 발상이잖아요. 근데 앞서 이제 장성철 수장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저렇게 만약에 후보가 되면 민주당으로서 선거가 너무 쉬워져요. 그냥 내란 심판 구도를 확정짓는 거고 예. 이재명 후보 도와주는 선거인 거죠.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들을 국민의힘 일각에서 여전히 하고 있고 예. 그 난각병 걸렸다가 딱 2주 만에 접는 케이스를 우리가 봤잖아요. 반기문 전 이게 대권이라는 거는 정말 건곤일척에 권력 의지가 있어도 갈까 말까인데 그런 건 부족하고 검증도 안 됐는데 주변에서 해보세요. 부추겼다가 2주 만에 드롭한 분을 우리가 봤잖아요. 반기문 전 총장을. 그래서 그 전례를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안 할 겁니다 본인이. 자, 근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단독 보도. 사실 이거 오늘 보도 나기 전에 어제 오후부터 좀 돌긴 돌았던 얘기예요, 윤타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나갈 거냐?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대선 나갈 거냐고 물었더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러 요구와 상황, 이게 영어로 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 이런 취지로 말하면서 즉답을 피했다고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 쓴 기자는 정치부가 아니라 외교안보. 외교안보. 예, 그쪽에서 돌았어요. 예, 외교안보 부장 쪽에서 쓴 기사인데 어제 오후부터 이게 돌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아니 안 나갑니다. 나 당신이 지금 통상 이거 교섭해야 진짜 60일 동안 이게 중요한 무슨 대선이에요. 이게 아니고 아직 결정한 것이 없다라는 거는 진짜 결정 못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의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난각병이 전염됐다니까 뭘 그래요 자꾸. 진짜? 그럼 생각 있는 거네. 영어로 난가란 말이 없나 봐요. 미? 그러니까 맞잖아. 근데 내가 봐서는 이게 이 정도 되면 심각한 난각병인데, 이거 너무, 심각한 난각병인데 참 보통 이 정상적으로 이 권한대행을 하는 사람들은 난각병에 다 걸리나 봐요.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도 난가 생각했던 적이 그때 있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게 한덕수 권한대행 참 염치도 없다. 그걸 난각병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좀 확정적으로 얘기 좀 하지 마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면 확정적으로 자꾸 얘기를 확정적으로가 하니까. 아니라 아니 조금 수상하니까. 염치도 없는 게 그런 말 자체가 나오는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돼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선을 내란에 그 당시에 현장에서 같이 많은 행동들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완규 지금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지금 지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건 국민한테 할 도리가 아닙니다. 영어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난각병을. 저는 뭐 트럼프 이츠미 그 신드롬 보도가 이런 거. 사실인다면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가 그 질문을 왜 했을까 이게 더 궁금해요. 아, 그러게. 그냥 궁금해서 했을까 이게 아니고 그 통화 이후에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트럼프가 굉장히 좋은 대화를 나눴다. 굿토크를 했다. 그 원스톱 쇼핑의 최적의 상대로 본 게 아닌가. 이분은 그냥 문을 다 열어주는 분이니까. 그래요?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미국 관련해서는 그런 평이 많아요. 그냥 완전히 오픈이다. 트럼프가 보기에는 최적의 상대다. 저희가 후보가 돼가지고 만약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이제 대박 났다 원스톱 쇼핑. 근데 이런 어떤 기대를 갖고 물어봤던 게 아닐까. 그럴 거꾸로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매우 걱정된 얘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정상 간에 뭐 전화 통화하기 전에는 뭐 의제를 조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리실에서 요거 질문은 좀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수도 있지. 응? 지금 들어온 청취자분들께서는 난각병이 뭔가 이치미 신드롬 미 그거 이건데 진짜 조언을 이거- 잘하셨다. 이게 뭐냐 이거 옆에서 너밖에 없어 나가면 그렇지. 당선이야 맞아. 난가 뭐 이런 거 이거를 말하는 거 난각병이라고. 근데 저도 잠깐 난각병 걸렸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형이 2016년. 저 형이 저한테 저 장고 씨가 저한테 난각병을 전염시킬 때가 있었어요. 출마하라고. 한때. 출마하라고. 난가 같은 동네 바이러스. 살거든요. 뭐라고 유혹했냐면 야 내가 선거 다 치러줄게. 야 나는 대선 차는 사람이지 동네 지역선 가는 사람 아니야. 그러고 나를 유혹했었대니까. 저도 그래요. 그죠? 네. 예. 저보 비겁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현실 원래- 정치 안 나선다고. 정치인들이 난각병에 그 증세가 조금 바이러스 없이는 정치가 안 돼요. 그 증세가 모두 다 조금씩 있는데
그 증세가 너무 심하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전에 준비도 안 됐는데 예.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감염되면 약도 없어요 정말. 예. 근데 그런 분들 꽤 봤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약이 없죠. 이거. 약이 없어.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그렇게 안 되기를 빕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잘했죠. 본인이 잘 알 거예요 예. 스스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가 또 자꾸 대망론과 엮여서 나오는 게 시점이 공교롭게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수 이 마은혁 헌법재판 임명은 끼워 임명이고 그거 보면 난가병 걸린 것 같기도. 네. 아니 시점이 비슷해요. 한덕수 대망론 나올 때랑 그 다음에 누구죠? 권한대행 2명을 대통령국 지명을 해버렸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을 이완규 법제처장. 이거 아무도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수를 놓은 건데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 누구의 픽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느냐? 1. 한덕수 픽. 자 존칭 빼고 합니다. 2. 윤석열 픽. 3. 국민의힘 픽. 4. 친윤 픽. 2번 2번. 공식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본인의 선택이라고 하죠. 윤석열 픽. 2번? 예. 2번? 아니 정해져 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정해져 있던 거를 실행한 거예요. 실행하면 안 되는데. 정해져 있었어요? 아니, 저는 거의 내정돼 있었다고 보고 원래? 그 소문도 돌았고 인사 검증을 했었으니까. 헌법재판관 시키겠다라는 그렇죠. 소문도 돌았고 네. 본인도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법제처장이기도 했지만 예. 사실은 저 정도 상황이면 법제처장 사임하고 변호인단 들어갈 만도 한데 안 했잖아요. 예. 아 그때 뭔가 있다 싶었는데 근데 그걸 실행하면 안 되는 걸 실행한 거죠. 본인 권한도 아닌 거를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완규 법제처장을 저는 거의 내정이었다고 봐요. 자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한 거거든요. 비상계엄 전부터 이완규 소문이 있었고. 헌재 소장으로 시키려고 했다. 그래요. 그거를 국민의힘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니다. 가짜 뉴스다라고 해명과 반박했다는 거. 그건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다. 이완규 이 법제처장을 예. 임명하는 게 뭐 신의 한 수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게 국민의 입장인데 예. 자웅이 동색이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완규 법제처장의 같은 그 공통 분모가 내란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는 거예요. 일단 그것도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고발해서 그런 거지 뭐 이런 얘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이완규 법제처장도 12월 4일 날 수수받으라고 예. 그 안가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핸드폰을 바꿨고 그러면 뭔가가 이 내란에 있어서 개입돼 있다는 것은 뭐 확연하니까 그런 부분도 털어내야 돼요.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반대를 했다고 하나 총리로서 당시에 내란에 대해서 어떤 분야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다 털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끔하게 다 털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어떤 그런 고위공직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거나 뭐 대망론을 꿈꾸거나 이 자체에 대해서 저는 참 국민들한테 염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했는지는 알겠으나 왜냐면 첫 번째 이재명 대표 견제형이겠죠. 향후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후에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에 있어서 헌법소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알박기 인사. 예.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행위들이 예. 과연 내란에 동조하고 위헌정 등으로서의 판단을 받을 때의 예. 방어막. 저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무리해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권한을 행사했다. 저 그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뭐 의미보다는 까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까칠이가 뭐요? 은혜 갚는 까치. 본인 또 국무총리도 그런 걸 수도 시켜줬고 있죠. 또 비상계엄 선포하셔가지고 또 팔자에도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네. 하게 해주시고 또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일단은 그래서 들어준 거 대통령의-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세 번째로 윤 전 까치. 대통령의 부탁을 들어줬다. 근데 저거가 이제 그런 사사로운 동기에 의해서 저렇게 했다면 예. 자격이 없는 거고 예. 저 심각한 월권 위헌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냐, 막을 방법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의 문제인데 규범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 규범적 해석은 현상 유지 차원의 소극적 그 권한 행사에 그쳐야 된다는 게 이게 이 학술적 견해이기도 하고 전례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권한 행사를 한 건 저 헌법재판소 가서 다퉈봐야 될 문제고 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지금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동기는 제가 보기에 좀 거창한 동기를 얘기하자면 예. 입법부는 이미 이제 야당 민주당에 의해서 확고하게 장악이 돼 있고 예. 행정부도 곧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결국에는 사법부밖에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걸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견제 심리의 발로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저거를 저렇게 위헌적인 알박기를 하면 예. 저는 뭐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회가 막아야 되고 안 되면 개헌해가지고 리셋해 버려야 돼요. 저렇게까지 나오면. 알겠습니다. 한 시간에 5분 남았는데 나머지는 2분 30초 그거 해볼게요. 오늘 출마 선언을 하는 두 사람 이야기.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예. 한동훈 전 대표 오늘 국회에서 한다면서요? 네. 국회 계단에서? 왜 아니요, 거기서요? 분수대 앞에. 분수대 앞에서? 예. 장소를 글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일단 이제 상징적인 장소를 많이 찾는데 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의 정치 역정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계엄을 막으러 의원들을 이끌고 들어갔던 그날 밤의 그 현장, 국회 예. 본관. 그래서 국회에서 예. 출마 선언을 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 봤죠? 봤잖아요. 예. 무슨 내용에 담겨 있습니까? 길어요.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뭘 많이 좀 바꾸자. 예. 이대로 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예. 그리고 앞으로 바꿔서는 뭘 할 거냐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피력을 할 겁니다. 예. 대부분 이제 뭐 이기자, 뭐 좌파 집권을 막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예. 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예.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많이 있다. 예, 그 부분도 집중하실 필요가 예. 있겠다. 예. 끝나고 기자회견도 합니까? 거기서 아마 있을 겁니다. 바뀌니까 기자분들 많이 계실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이제 전 대표네. 어제 사퇴했으니까. 그러죠. 이재명 전 대표 오늘 출마 선언인데 네. 근데 유튜브로 하더라고요. 영상을 미리 네. 준비해서 이게 왜 독특한 형식인데 왜 그런 형식을 선택한 일단 거예요? 좀 뭐 독특한 양식을 좀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서 예. 그동안 이 계엄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활동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담아서 조금 더 각을 선명하게 하자는 거죠. 예. 내일 안에 종식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파면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선정지서를 어떻게 지켰는지 그 부분을 이번 대선의 프레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국민의힘에 어떤 후보가 나와도 예. 이 후보를 이기는 민주당은 내일 안에 종식의 마침표다.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치고 들어가려고 예. 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가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출마 선언 뭐 읽어봤자 들어옵니까? 그런 양식에서는 이제 보여주는 출마 선언의 어떤 그런 저는 기회를 그냥 했다. 예. 저는 그냥 그 일단 잠깐만 요거만 이전 대표 측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넷플릭스 다큐 프로그램 풍으로 제작했고 뛰어난 영상미와 진솔한 메시지를 담았다. 그리고 비전 발표는 오늘 오전 10시에 소통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예. 공들여서 준비한 그 출마 선언 영상인 거잖아요. 왜 넷플릭스 풍으로 했으면 어떤 저는 형식인지 알겠다. 딱. 그냥 앞선 자의 여유 같아요. 예. 아, 굳이 남들 다 아는 그런 메시지 형식 말고 예. 차별화된 메시지 형식을 취해도 예. 이게 워낙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이전 대표의 대선 비전 발표는요. 11시.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어떤 메시지 나올 건지 알고 계신 거 있어요? 메시지는 뭐 통상 나왔던 메시지인데 중요한 건 이제 인선 발표도 같이 합니다. 오, 캠프 인선. 캠프 인선이요? 그렇죠. 뭐 누가 총괄이고 누가 예. 소통, 뭐 예. 공보 그다음에 뭐 쭉. 아, 그러면- 그게 더 저 주목할 부분이지. 예를 들면 내용이야 뭐 늘 이재명 대표 얘기했던 부분이요. 민생, 국가, 국정 회복, 뭐 그다음에 내란 종식 이런 거죠. 뭐. 그 멤버의 친명 일색으로 갈 건지 아니면 통합형으로 해서 비명 소위 말하는 반명도 끌어들일 건지 그 얘기인 거고. 그걸 봐야 재밌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1분 남았는데 김부겸 전 총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는 민주당 참여 안 하고 딴 데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둘 다 경선도 대선도 이제 포기한 걸로 그래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경선 뭐 참여가 사실 뭐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 경선을 떠나서 대선은 어디서 출마해요? 제 보기에는 이제 대선 출마 의사 자체를 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네 분과는 한 9시 5분에 스튜디오 옮겨서 유튜브 연장 방송 본방 불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